또 1년 금방 통과시키고 제대로 했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까 그 얘기할 때 고등학교 여의도 고등학교에서 한남고등학교도 학교를 음, 진짜 그나마 우찬이가 비슷하네요. 이 친구는 고1 1학기 마치고 갔었고, 얘는 중3 1학기 마치고 갔었고, 우찬이는 고1을 다 마치고 갔었고. 그나마, 그러니까 얘는 조금 더 다음 학기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고2 1학기 마치고 가게 돼. 이번 가을에 가면, 우찬아. 그래서 우찬이는 사실은 복학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아직. 그러니까 경험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도움 줄 수 있는 건 두 친구인 것 같아요. 복학 후에. 그러니까, 수빈아, 너가 걱정스러울 거 아니야. 정확히 알려줄래, 다시? 갔다 와서 어떤 게 걱정이 되는지. 학년을 뭘로 정할지인지, 친구들이랑 어떻게 사귈지인지, 학년을. 뭐 저도 알려줄 수 있지만, 우선 주혜가 생각하기에, 물론 주혜는 그보다 빨리 갔네? 어떠니?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하고서 갔다가 1년을 미국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1학년 2학기로 복학을 했었어요. 이제 한 학년 저보다 어린 친구들하고 지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때 가는 거다 보니까 그냥 제 나이로 가는 것보다 저는 복학을 하는 게 더 학생한테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 고등학교 문화는 아무래도 입시 위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내가 미국에서 조금 그래도 쉬다가 다시 한국에 온 거니까 그걸 다시 따라잡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학생 스스로도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한 학년 어린 친구들하고 지내면서 이제 같이 이제 입시 준비를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오자마자, 그래서 한국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이제 독서실 다니면서 수학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수빈이는 동생들 다니는 거 괜찮아? 괜찮아? 어때요, 동생들이랑 다니는 거? 전 지금도 그 고등학교 친구, 저 이제 지금 대학생인데, 지금도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가지고, 저보다 한 살 어리지만 그냥 똑같이 생각하는 수준도 똑같고, 그냥 친구고 해가지고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애들도 한국에 오자마자 복학을 했을 때 이제 저거 이제 미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냥 미국 생활 한번 이야기 어떠냐고 재밌는 얘기 들려달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있었던 얘기 하면서 이렇게 친해지고, 그러면서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나이를, 저도 해외 나가면서 느꼈지만, 나이 물어본 나라,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무이할 정도니까, 그런 게 개념이 많이 깨져서 오게 될 거예요. 우리도 사실 20살 넘으면 없어지는데, 그걸 일찍 안 하는 것 뿐이죠. 그죠? 원래는 사회생활은 다 그런 게 없듯이, 미국은 대신 저 역시 본인도 왜냐면, 나이인 사람한테 거의 편하게 말하는 걸 배우고 보니 괜찮아지는 거죠. 네, 어린애들이 나한테 대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도 그렇게. 근데 미국 애들 그리고 어려도 어리게 같지 않아요. 대부분 알 거예요. 만만치 않다니까, 어린애들. 그지? 겸이가 그걸 느끼지, 그지? 미국 어린애들도 보통 애들이 아니에요. 근데 고2면 이제 고3으로 간다면 정시에 거의 올인하는 애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좀 개별적으로 만날 때 알려드릴게요. 근데 거의 그런 각오를 하는 애들이 하는 거고, 보통은 대다수는 아이들이 스스로 고2 2학기로 수시를 포기하지 않고 하는 애들이 훨씬 많죠. 네, 그게 좀 추천드리는 바고. 한국 입시, 다른 나라는 상관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입시가 우린 너무 세니까 내려가는 걸 좀 하게 되죠. 정맨스 지난주랑 좀 다를 텐데 정맨 좀 더 한번 질문해 주세요. 오늘 여기 오빠도 괜찮고 여기 언니도 괜찮고 추천 어떤 액티비티 했으면 좋겠냐고. 너 정민 지금 할 줄 아는 그 스포츠든 특별한 건 없고 그러니까 스포츠든 예술 활동이든 특별한 거 없는 거지? 그럼 제일 특별한 게 없었던 주애가 제일 그쵸. 저는 그나마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냥 피아노랑 플룻 이런 거였었어요. 나도 학교에서 만약에 가면 음악 활동 같은 거라도 해야지 했는데, 제가 있었던 학교는 정말 작은 학교였었거든요. 고등학생이 3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학교였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작은 학교여도 미국에서는 이런 액티비티 활동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 학교에 있었던 거는 스포츠 클럽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사실 체육을 정말 싫어하는 학생이었었어요. 학교에서 중학교 때. B밖에 안 받아봤는 A를 받아본 적이 없는 그 정도로 운동을 싫어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미국에 왔으니까 내가 한국에서 할 수 없었던 이런 클럽 같은 거 문화들을 경험해보자 라고 해서 들어가서 저는 이제 육상부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가서 뭐 항상 꼴찌였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경험하러 온 거잖아요. 내가 여기를 우승을 하러 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래도 운동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하면 근데 미국은 정말 못해도 칭찬해줘요. 다 그냥 진짜 아까 호응해줬다 뭐 야구 못해도 호응해줬다라고 하잖아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를 보면은 그거에 칭찬을 해줘가지고 거기 또 동기부여 받고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하고 근데도 만약에 운동 들어가자마자 운동하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런 매니저 같은 거 이제 미국에서는 농구도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 나 농구팀의 매니저라도 할게요 해서 같이 이제 경기 하는 거 보러 다니면서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미국 애들이 칭찬해주면 우리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칭찬에 어색하니까 안 믿기는 거야, 이게. 진짜 그랬다니까 나는. 그 정도로 저도 자꾸 적응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막 아니야 아니야 막 이러면 미국에는 오히려 당황해요. 칭찬해주는데 아니래. 거절해 막.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도 당당하니 너도 당당해라 이런 거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자신감 없니? 오히려 오해를 해요, 걔네는. 그래서 우리는 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운동하기 힘들 수 있어요. 내가 가면 드러나야 되고 욕심도 숨어 있으니까. 근데 그렇진 않다. 운동 안 했던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가면 그렇게 즐겁게 하면 되겠다. 이제 우리 정인 아버님이 이제 처음 오셨는데 한번 궁금하신 거. 그러면 인종에 대한 착각이나 뭐 이런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떤 스타일의 인종차별 할 것 같으세요? 혹시? 어쨌든 소방 주파리 네네네. 우리가 약간 그쪽이니까 우리가 그 근원지 같은 느낌. 우리 그 실제 미국 애들이 그 애들이 한국 애들 당황할 때가 갔더니 Are you Chinese? No. Are you Japanese? No.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이 안 알려진 것도 많은 데가 있어요, 아직도. 아주 우리 할 역할이 많습니다. 옛날보다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때 어떨지. 그러면 우찬이 형 그래? 네. 서울한테는 더 추구해서 막 했어. 뭐 막 중국어로 인사하고 그런 애들 있는데 막 걔네들은 이제 대부분은 보면 악의로 한 게 없어요. 그냥 막 나쁜 의도는 없었고 걔들이 이제 그런 건 몰라요. 솔직히 가면 누가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대부분 보면 이제 장난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이제 잘 말해줘야죠. 그때 그거 재미없다고 그런 거 말씀드리고 너무 심하거나 그러면 그냥 뭐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거나 그런 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닐까 생각됩니다. 흔히 이거 좀 경리 같다. 이거 좀. 아, 본인이 생각하실 때.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 되게 다른 인종들이, 여러 인종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그 농구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남학생들이 되게 이렇게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막 인종차별 같은 거 받으면은, 이렇게 좀 되게 그런 게 되게 걱정이 컸었는데, 근데 이제 딱 농구 클럽 들어가자마자, 이제 막 한국에 대해서 막 궁금한 것들이 되게 이제 미국 애들이 되게 궁금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막 한국 전쟁이나 그리고 실제로 미국 학교 역사 시간에도 한국 역사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막 저한테는 한 번도 막 그 인종차별에 대한 막 그런 차별 이런 것들은 없었고 항상 그냥 한국의 나라에 대해서 막, 막 일본은 되게 잘 알고 있는데 한국이란 나라를 막 그렇게 잘 알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 다른 막 일본과 중국의 막 한국과의 차이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 그냥 많은 거 물어보면서 친해지고 있습니다. 주에도. 제가 있었던 곳은 저는 몬태나주라고 있었는데 거기가 미국 인디언들이 많은 곳이에요, 원주민들이. 그래서 워낙 미국은 어느 곳이나 다 인종들이 많은 곳이어가지고 그게 저도 있었던 곳은 그렇게 딱히 큰 인종차별은 없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정말 제가 한번 여행으로 아래 있는 그 캘리포니아를 놀러 갔는데 그런 정말 관광객으로 간 거니까 그런 데서는 그냥 지나가다가 이거 혹시 인종차별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내가 호스트랑 지내고 학교가 있는 곳에서는 내 신분이 교환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저를 보호해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나한테 뭔가 인종차별인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나 싫어라고 딱 단호하게 말하면 걔네도 이거 내가 실수한 건가라고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고 진짜 심하다 싶으면 정말 아니면 학교 선생님한테 말하든지 코디네이터 선생님한테 말하고 호스트 부모님한테 말하고 하면은 잘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전 세계 어디든 깨끗한 곳은 없으라 생각해요, 저는 인종차별, 지난주 거도 유튜브 올라가 있으니까 아버님이, 올라간 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때 선배들도 실제적인 얘기 많이 해주고 하는데, 전 그 기준이 그거예요. 이걸 상황을 들어보고, 나서도 애가 막 가서 구박받고 못 지낼 정도다. 그건 보낼 수가 없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렇게 그걸 견뎌내라고 할 정도로 뭐 그런 배짱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실제로 근데 그럼 어딜 가면 아예 없느냐라고 말하면 그것도 저는 장담 못 하겠어요. 예. 그건 정말 못 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올 때마다 물어봐요. 10년째. 그런 거 없었냐? 그런 거 힘들지 않았냐? 뭐 하면은 대부분 얘기하는 게 몰라서 하는 질문 스타일. 그리고 중요한 건 미국 애들은 그걸 협박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백인 우월주의 같은 쿠클럭스 클랜, 그 KKK 같은 그런 거 봤어? 그런 거는 저희가 용납할 수 없는데 뭐 저희가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은 없고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듯이 농담이라 내가 싫으면 미국에서는 얘기할 줄 아는 게 중요해요. It's not fun. 걔네끼리 손을 하거든 그거를. 그거 딱 못합니다. 그건 당장 그리고 우리는 막 신고하면 애가 못 지낼 것 같죠. 왕따 전혀 아니에요 미국 스타일은. 오히려 그런 애가 자기가 수치스러운 사람이 돼요 이제는. 자기 친구들이 보호해 주는 경우도 많고. 어쩔 때는 우리 애는 뭐 호스트 아빠가 교장 선생님한테 바로 전화해가지고 막 걔 완전히 그냥 막 정황 먹었나 뭐 그렇게도 되고 그런 거에 대해 언제는 당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흑인들이 전 오히려 더 많이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 봤을 때 동양인보다 오히려 흑인들이 상처가 많아요. 지금 봤을 때는 아예 내 자세가 중요하다. 내가 뭐 농담이면 나도 반대로 우리 농담 쳐도 미국 애들은 말 못해요. 오히려 무서워요 그냥. 어떤 애는 그랬대요. 뭐 한국 애들 뭐 이렇게 눈짱냐 그랬나? 그랬더니 제가 제일 많이 들을 수 있겠죠. 근데 걔는 그 미국 애는 다 뚱뚱하냐? 걔는 그랬대요. 당황하고 웃더라 같이. 아니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걸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배우는 거죠. 근데 심한 애는 당연히 정확하게 딱 정색을 해주든지 그런 건 배워도 됩니다. 얼마든지. 내가 그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그건 가면 안 되죠. 그거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생활을 못할 정도였으면 여기 있지 않았다고 봐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할 수도 없고. 제일 얘기했지만 안전이 중요하고 그런 거. 미국은 어쨌든 스스로 쿨하고 당당할 수 있는 걸 좀 가지자. 근데 여학생들이 더 야무지게 말 잘해요. 그거는 아실 거예요. 같이 경험해보면 아실걸요? 예. 남학생은 좀 집에 가서 분노를 삼키고 이럴 때가 있어요. 아, 그때 내가 가만히 있었지 막 이럴 수 있는데 이불킥하고. 근데 여학생들은 바로 뭘든지 호스트한테 얘기하든지 막 하거든요. 바로 호스트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런 거. 예. 그리고 그걸 보고해 주세요. 저희한테도. 또 아버님 또 하셔야 돼요. 그게 단가요? 또 다른 뭐 걱정 많이 되실 거 아니에요? 딸아이고 뭐 가면 총기에 마약에 막 따다다닥 막 하고 막 그냥 칼부림 하고 막 아닌가? 칼부림 한국이다. 아무튼 총부림인가 이거? 아무튼 그런 게 항상 체크하는 바이고요. 저희도 얼마나 저희는 사실 지금도 뭐 얼마 전에 텍사스에 정전이 잠깐 났나 봐요. 그럼 제가 즉시 우리 뉴스를 대표님부터 해서 안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힘들어요 계속. 토네이도 갔댄다, 뭐 어디가 갔댄다. 바로 체크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 나는 데는 사실 좀 도시 스타일이에요. 이런 사고 같은 간혹 난다 그러면 그런 데고 우리 아이들 정전 나도 애가 재밌게 하던데요. 그 텍사스 잠깐 했는데 촛불 켜고 재밌게 놀았대요. 뭐 그렇게 해요 보니까 또 그러면서 안심을 하고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쌓였어요. 저희도 정말 맘 졸였던 날이 너무 많은데 이제는 그 정도의 좀 시스템은 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얘기했듯이 안전에 위협받는다는 건 바로 조치입니다. 그런 거는 꼭 믿으셔도 되고. 오케이, 우리 오늘 좀 평화로운데 우리 또 지금 아버님 오신 수빈이 아버님 얘네들 좀 퇴근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금방 지금 왔는데 없나요 또? 평일날은 근데 주말에는 저는 그 학교 클럽에서 주말에 평일에도 보통 학교에서 이제 학교끼리 대항전 이렇게 대회 같은 걸 자주 나가거든요. 네, 운동끼리 이렇게 다른 학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항하는 게 맞는데 되게 많이 있었는데 주말에도 보통 토요일도 있었고 일요일도 저는 있어가지고 저는 보통 대회를 많이 나갔었고 보통 안 나가면 호스트 아빠랑 그게 막 낚시나 아니면 막 친구들끼리 이번 주 토요일에 막 아이스피싱 이런 거 하러 가기도 하고 그리고 막 등산이나 막 그리고 저희 지역은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봉사 같은 것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눈 치우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네 저는 그리고 집에 농구 골대랑 탁구장, 축구장, 야구장 다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게임할 수 있는 시절도 되게 좋았어가지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막 편히 쉬면서 이렇게 형들이랑 형이 3명 있었는데 형들이랑 이렇게 같이 운동하는 것도 되게 시간도 빨리 가고 되게 좋았습니다. 애들이 요즘 걱정이지만 이거 습관이야. 네. 지금 가면 어떻게 해? 이거 조절이면 돼? 네, 저는 미국 가면은 되게 핸드폰도 되게 많이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오히려 난 딱 거기 가서 딱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냥 핸드폰 하지 말고 이 가족들이랑 더 보내는 시간이 지금이라도 1시간 가까우니까 오히려 지금 슈퍼로 가서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TV도 보면서 얘기도 하고 이게 더 유익하다는 걸 저는 그때 깨닫고
핸드폰을 줄이고 그리고 대화하는 그 호스트 가족들과의 대화를 좀 더 그 미국 생활에서 좀 더 그게 넓혀가졌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없어. 고민 없어. 영어는 아직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영어 유지, 영어 언어. 아, 이걸 어떻게 유지하냐? 왜냐면 다시 오시면 또 한국어를 쓰게 되고 이거 금방 또 잊어버릴 수 중요한 있는 점들이야. 그냥 미지였어. 언어라는 거는 진짜 계속 해야 되거든요. 잠깐이라도 두면 금방 까먹어요. 제가 대학교도 영문학과인데 방학 동안에 잠깐 안 한다고 해도 다 까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갔다 와서도 영어 공부하는 거는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다들 영어 공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저는 영어 공부는 그냥 많이 보는 거. 그런 넷플릭스 같은 거에서 미국 드라마나 아니면 하이틴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처음에는 아무래도 그냥 자막 있이 보고 싶은데 그래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자막을 처음에는 영어 자막을 깔아놓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영어 자막을 없애고서 보고 그냥 진짜 영어 공부는 재밌게 해야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영어 공부할 때는 이제 섀도잉 기법이라고 섀도잉이라는 게 그 영상을 틀어놓고 이제 그 원어민이 했던 발음을 그대로 그 한마디 따라 하면서 하면 영어는 직접 입으로 해야지 트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다녀와서도 유지가 좀 유지하고. 어려도 돼요? 어떻게? 그렇죠.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유지는 되죠.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항상 뭐든지. 추천하는 건 영상. 그쵸.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영화, 언어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야지 언어가 잘 되는 거라서 그렇게 하면 될 것 랑 같아요. 소통하고 있어요? 돌아가셨나? 아니 혹시나 진짜 그쵸. 저희 부모님은 1940년생이셨어가지고, 저도 근데 하루하루 항상 긴장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쵸. 계속 그분들이랑 계속 연락하고, 주에도 14년도 7년 됐네요. 그쵸. 다녀온 지 꽤 됐습니다. 이게 유지하면서 애들이 지금 네. 되게 무리한 질문인데 아까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비전이 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애도 그렇지만 나 뭐 할까? 뭐 긍정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원이나 이렇게 어떻게 갔다 와가지고 좀 본인 선생님들 시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게 미안해. 진짜 이런 것들이 갔다 오면 행정고시 하고 싶은지 정말 저는 그 교환학생이라는 프로그램이 정말 저에게 도움이 됐던 게 갔다 와서 제 인생의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동안은 우리가 계속 학교에서 진짜 저는 고등학교 야자도 있어가지고 밤 10시까지 앉아서 공부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남이 하라는 거 숙제 해야 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시간도 없었고 학원을 가야 되고 항상 주말에도 학원 가야 되고 근데 미국은 정말 내가 찾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리고 정말 그 넓은 땅을 보면서 내가 여기 왜 왔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내가 왜 왔지? 나 이제 돌아가서 뭐 해야 되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라는 본인에 대해 자가 성찰하는 시간이 정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찾고 이제 동기부여를 받고 해서 갔다 와서도 제가 이제 대학을 준비를 하면서도 애들이 신기했었어요. 자기들은 다 옆에 있는 친구들은 다 찌들어가고 있는데 언니는 공부할 때 뭔가 생기가 넘친다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니까 그 동기부여를 받아서 뭔가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것들을 깨달은 것 같아요. 경인 저 같은 경우는 그 되게 제가 아직 중학생이다, 아니,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 딱 이제 입학하게 됐는데, 그전에는 되게 학업에 대해서 막 그렇게 그게 학업이 막 중요하다라는 느낌을 되게 못 받고, 그냥 노는 것만 좋아하고, 친구들끼리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 그런 나이였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저도 물론 운동을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이 우리나라의 그런 그 입시 그 경쟁에 제가 이것도 맞춰가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근데 미국에서 제가 공부를 되게 막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도 내가 성적이 되게 잘 나온 걸 저도 알고 저한테도 가능성이 있다는 걸 깨닫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공부에 대해서 이제 막 그렇게 부정적인 막 그런 측면이 좀 사라지고 내가 좀만 열심히 하면 좀 성적 좀 좋게 잘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중3 때 되게 열심히 해서 성적도 2학기 때도 그 3, 1학기 미국 가기 전에 비해서는 거의 한 두세 배 이상으로 거의 뛰었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그 목표를 미리 다 정해놓고 미국에서도 이제 제가 어디로 대학을 갈 거고 어느 학과를 가서 제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건지 그런 이슈 계획을 다 세워놔가지고 네,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유엔의 비전 아. 아니, 일단 제가 유엔이 되고 싶은 이유는 이제 제가 전부터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막 외국 문화를 체험하고 그런 걸 좋아했어요. 여행 갔다 오는데 이번 미국을 갔다 오면서 이제 많은 걸 경험을 하고 더 약간 그 유엔이 더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유엔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외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그런 더 로망 아니면 뭐 그런 꿈이 또 생기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아까 네, 저는 이제 진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는 한국에서는 이제 학원만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저와 힘들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가서도 이대로 그냥 뭐 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그런 현실을 직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쫄림. 네. 그런 좋은 부담감을 느끼거든요. 그런 게 아니면 꼭 필요하다. 목표의식 없이. 이제 끝난 건가요? 우리는 벌써 2시 반이네. 네. 정민이가 한 7번째인지 모르겠는데 남자친구가 아무튼 뭐 하면 어떨 건지 한번. 원래 규정에 아까 그 사인한 거 봤었잖아요. 그 규정에 써 있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이성 교제는 안 된다라는 거. 그거를 제가 유튜브 다른 여기는 아니고 다른 이제 교환학생 아이가 유튜브가 되는 있어요? 아, 근데 알다. 그러니까 이제 치어리더 활동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축구부 남자친구 사귀고 파티 다니고 그게 막 올라와 있어요. 본인이 그랬다고요? 그냥 본인이 그 생활하는 거를 유튜브에 채우고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그 재단에서 규정을 줬으면 물론 당연히 그 친구가 그거를 다 재단도 알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이 생활을 잘하고 문제가 없고 그랬을 경우에는 애가 보나마나 그럴 거예요. 아니 안 그러면 몰래 그랬거나. 근데 아이가 만약에 그걸로 인해 애인을 사귀게 되면 당연히 교환학생 제일 1번이 홈스테이 생활이거든요. 호스트와의 생활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반드시 이걸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저희도 간혹 연애 사례가 있었죠. 이거 남성 그런 서로 간에 사람이니까. 그러면 아이가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그거 갖고 반드시 해결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온전하게 생활을 잘 하면서 하면 좋겠지만 그건 정말 흔치가 않아요 또. 그래서 가급적 뭐 연애하는 거의 많지는 않았지만 했을 경우에는 호스트랑 소원해지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중에 헤어진 애가 있고. 정민아, 금방이야. 10개월만 지나도 되니까. 뭐 멋있는 남자 많아요. 실제로 치어리더는 뭐냐면 미국은 치어리딩이 여학생들 때 로망이에요. 그러면 그 학교에 큰데 미식축구든 이런 또 그러니까 말 그대로 킹카킹카 만나는 게 딱 그거거든요. 그 친구가 거기 들어간 거 자체가 보통은 아닐 거예요 아마 일단. 공립학교에서 치어리딩 한다는 건 보통이 아니거든요. 아주 좀 날던 애예요. 쉽지 않은데 아무튼 얘기했듯이 자기한테는 뭐 좋은 너무 경험이긴 하겠지만 다들 그걸 꿈꾸고 언제든 할 수 있다. 이건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조심해야 돼. 왜냐면 미국은 룰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만약에 너가 이거 안 지켜서 애가 잘 지냈던 애였으면 상관없지만 그럼 재단이 문제 삼을 수 있거든요. 갖고 경고장을 주든 너 이거 나중에 이거 갖고 이렇게 해서 네가 좋은 성적도 안 받고 있다. 경고 딱 때리고. 그래도 한 번에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재단이 참 좋은 게 제가 왜 우찬이 마지막으로 세웠냐면 얘기를 드리면 코로나가 있어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 애가 갔는데 이 친구는 2학기를 다 마치고 왔죠. 근데 뭐 본의 아니게 얘는 3가정이나 경험했어요. 신기하잖아요. 제가 일부러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걸 깨달았냐면 실제로 터지자마자 다 들어가라고 통보한 데가 있어요. 미국의 보딩스쿨들은 정말 많이 그랬고 기숙 학교에 데리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한국에 들어가라. 얼마나 타격이 커요. 가자마자. 첫 번째 돌려보내지 않은 거에 감사하고 이 친구가 있었으니까. 호스트 우리도 한국에 지금 자영업자분들은 얼마나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직장을 잃었어요. 그럼 사람이 일이니까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게 짧은 여행이 아니니까. 사람 일이다 보니 우리는 언제든 생길 수 있지만
그때 얘를 낙동강 오리알 만들지 않았죠. 잠시 일단 임시로 코디가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애 잘못이 아닌 이상 데리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노력해서 찾아주고 마무리를 하게 해준 거예요. 그 책임감에 저는 너무 감동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지만 미국 사람들이 한국 부모처럼 자주 연락해주고 챙겨주고 막 알아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스타일이. 솔직히 합리적이고 좀 근거를 갖고 움직이고 이런 건 많지만 일단 자기가 했던 책임감만큼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그래서 우찬이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온 게 너무 감사하고 좀 신뢰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아버님, 어머님 걱정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결해 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 처음에 가시기 전에 영어 실력 하고요. 영어 실력 얼마나 늘었는지? 어느 정도 되셨는지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 지금 엄마는 영어를 궁금하시는데 한마디씩 이거 내가 시킨 거 아니다. 좋아. 그러면 지난주에 원래 듣고 싶었는데 그걸 이거 사실 애들한테 굉장히 고통을 주실 수 있는 거지만 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알았지? 가진 실력과 그 얘기 해주고 간단히 주변에 한마디 자기소개도 하고 싶은 얘기 어머니한테 그만하시라고 한마디 하든지. 농담. 그렇죠. 제가 가기 전에는 영어가 그렇게 잘 뛰어난 성적은 아니었었어요. 계속.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제가 재단을 가려면 이제 인터뷰도 보고 해야 되는 건데 그때 이제 밝은미래 선생님들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했었던 거죠. 근데 가서 그래도 1년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국어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고 계속 영어에 노출되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그래도 입이 트이고 귀가 트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서도 계속 공부를 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그래서 Hi everyone. Actually, I lived in Montana with Lloyd family. It was 6 years ago. So that exchange program was really, it was like a present. I was in dream. So I learned a lot how to live my life. So I hope you guys have a great memory with your host family in USA. So I want you get some motivation for your life. Thank you. Hello everyone. I live in Wisconsin with my host family, and I learned a lot of things from the experience, and I got a lot of new experience, and I met new friends, and I met a lot of people, and yeah, I think it is really good things that we can make a lot of relationship with other people. I think this is really unique, the chance that we can meet a people like another countries from. So I hope you guys have a great experience with your host family. 저 가기 전에는 영어를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못하는 정도 아니었고, 그래도 가기 전에 좀 연습을 많이 하고, 그리고 여기 밝은미래 여기 교육원에 좀 오랫동안 다니면서 훈련을 많이 받고, 이제 미국 갈 그 준비를 했는데, 사전 교육을 몇번 들어 엄청나게 하는 게 엄청 많이 했습니다. 알겠지만 영어 너가 이걸 또 한다는 거야 그러면? 네, 그래도 스피킹은 네. 네, 저는 근데 저도 영어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워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외국 문화에 그런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회화 같은 거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알아듣고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이제 말하는 건 그렇게 잘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리딩이나 그런 것도 다 기본적인 거. So all I want to say is just go talk to them and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your English. Don't care. They don't care like about your pronunciation and accent. So if you try hard and do your best, and you will English get better and improve a lot. So yeah, after I went to America, I have changed a lot, and I got more confidence. And before I went to America, I was kind of unconfident. So yeah.
Yeah, that's it. That's it. 수고한 선배들 뜨거운 박수로 퇴근시키겠습니다. 박수. 자, 이제 끝났고.